다시 그래서 첫 문장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사상들 이렇게 과학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과학도 뭐가 있지? 과학이 서로 경쟁하는 사상들 예를 들어서 뭐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뉴턴의 물리 원칙이 서로 경쟁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뭐 진화론 쪽에서는 창조론을 아예 뭐 무시를 하지만 어쨌든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생각들을 맞추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가장 현실에 들어맞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경쟁하는 사상들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실들 우리가 평가를 해봤어. 평가를 했더니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인 가장 잘 맞는 현실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들이라고 할 만한 게 도출이 됐어.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걔네가 내 사고의 기초를 만들게 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 이론들이 서로 막 하는데 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제일 말이 돼 보여. 이게 현실의 리얼러티에 제일 들어맞는 팩트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이 상대성 이론, 팩트가 돼버린 상대성 이론이 내 사고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지. 내 모든 생각에 뭐가 되는 거야? 베이시스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한 뭐야? 아이디어를 위한 뭐야? 하나의 시장이라는 거지. 여러 경쟁하는 아이디어 속에서 마치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게에 가서 여러 물건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사냐 아니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사니? 제일 베스트한 거 사잖아. 어? 그런 것처럼 여러 경쟁하는 아이들 속에서 가장 말이 되는 애를 사는 것을 지금 아이디어를 위한 사상, 아이디어를 위한 사상이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이거지. 우리가 여러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평가한 후에 가장 말이 되는 애를 우리 사상에 뭐가 되게 하는 거야? 기준, 아니 근간, 기초, 베이시스. 뭐 기준도 괜찮은데 그냥 기초, 근본이 되게 하는 거죠. 내 사상의 근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 여러 종교가 있었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제일 컴패티브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명확하고 제일 진리라고 평가를 하니까 내 사고방식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겠지. 사람마다 자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건 이제 네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거고. 어쨌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얘들아.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자, that would be the scientist way. 자,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이라는 개념이 이 글에서는 누구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과학자의 방식이라는 거야. 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의 사고 방식을 가장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어. 이거랑 대비되는 게 나중에 변호사의 사고 방식이거든. 이 사람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이 사람은 이 사고 방식을 으뜸으로 치는 거야. 근데 과학자의 사고 방식이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과학자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과학자의 사고 방식이 가지고 있는 결국 어떤 사고 방식이야? 아이디를 위한 마켓. 이거를 이 사람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과학자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최소한 어디서는 그렇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게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실체가 아닐지라도 이론적으로는 과학자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원래 진리와 진실의 고전적인 이상이라는 여러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걔네를 이성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야. 어떤 놈이 제일 현실에 잘 맞는지. 그리고 나서 가장 현실에 잘 맞는 녀석을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어떤 내 생각의 기초가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이상이라고 해서 고전적인 이상이며 이게 이론적으로는 과학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벗이라는 역접이 등장하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in practice 하지만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you are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 자, 이 글의 핵심 주제야.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에 most of the time
우리는 정당화를 위한 시장에 있다라는 거야. 정당화를 위한 시장. 정당화를 위한 시장. 사실은 이거를 밑줄 긋고 물었어도 괜찮은 문제였는데 엉뚱하게 그 다음 걸 물었어.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죠. 지금 여기서 정당화를 위한 시장. 자, 시장은 뭔가를 구매하는 거잖아. 좀 고전적인 이상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뽑으려고 하는 거야. 가장 좋은 사상.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주장에 의하면은 정당화를 살려고 하는 거야. 정당화. 그게 바로 뒷문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답이 이게 지금 5번은 우리가 단어를 모으는데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백업이 지지하다,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정당화시키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백업을 한 단위로 하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거야. 이게 뭐야? justify, justify. 이게 justify. 정당화시킨다는 게 뭐야? 내 말을 맞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우기는 거고 내 말이 맞다고 증명이 되는 거잖아. 내 말이 맞다고 정당화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얘들아? 어.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어. justify. 나쁜 뜻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이렇게 어떤 증거를 모아내서 계속 맞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좋은 말로는 내가 말한 주장에 대해서 내가 증명이나 여러 증거로 내 주장을 입증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미 내 주장은 정해놓고 이미 나의 사상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뒷받침할 정당화를 위한 시장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가질지, 어떤 믿음을 가질지를 미리 정해놓고 나서 그거를 증명해낼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평상시에. 그게 이 글의 지금 주제예요. 이해됨? 자, 그럼 그다음 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연 설명, 쉽게 설명을 하겠지. 이제 풀어줘야 돼. 대체 정당화를 위한 시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도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을 얘기하고 나서 풀었던 것처럼 동일 구조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우리는 we shop for words. 우리는 단어들을 구매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어들을 쇼핑을 한다는 거야. 자, 이유가 중요해. Not because they contain ideas. 이 단어들의 말들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서가 아니야. 말들이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But because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들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좀 논리적인 말들, 어떤 논리적인 사실들, 어떤 사실들, 증거들을 우리가 말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말들이 나한테 어떤 사상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이 말도 지금 우리가 이 말만으로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야기를 담고 나도 그냥 어렴풋이 이해했지. 이 상태에서 탁 그 말이구나라고도 100% 확신하진 않았어. 계속 읽어봐야 돼. 자, 종종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그러면은 말들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설명을 하는데 종종 우리는 진술을 구하지 않아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로서의 진술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사실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은 얘기하지만은 정당화시킬 걸 찾는 거야. 이미 내 믿음을 정해놓고 나서 그 믿음을 정당화시킬 걸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as facts. 뭐 하기 위한? To help us figure out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내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아내는 것을 도와줄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을지를 이미 어떤 종교를 믿을지 정해놨어. 아니면 내가 무신론자가 될지, 아니면 내가 뭐 진화론자가 될지, 창조론자가 될지, UFO를 믿을지, 외계인을 믿을지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믿을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도와줄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usually we already know what we believe. 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지. 우리는 보통 이미 알고 있어. 무엇을 우리가 믿는지를 이미 정해놓는 거야. 아, 나 UFO 믿고, 아, UFO 되게 멋있다. 믿고 싶다. 외계인 되게 믿고 싶다. 아니면 어떤 종교를 되게 믿고 싶다. 아니면은 무슨 무신론 되게 멋있다. 뭐, 진화론 되게 멋있다. 창조론 되게 멋있다. 뭔가를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what we seek. 우리가 찾는 것은 are statements to justify those beliefs. 진술들인데, 그러한 믿음이 뭐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이지?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뭐 하기 위한 거야, 지금? 정당화시키기 위한 진술이라는 거야, 우리가 찾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우리는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무슨 글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남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내가 무엇을 믿을지 내 결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내 말을 뒷받침할 그럴듯한 말들, 내 말을 뒷받침할 그럴듯한 글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음. 자,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방식이라는 거야? 법률가의 방식이라는 거야. 법률가 또는 변호사로 해놨나? 법률가로 해놨나? 변호사로 해놨네. 변호사의 방식이야. 변호사도 그렇지. 변호사는 극단적으로는 변호사가 돈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을 변호하기로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연쇄살인범이 유죄라고 믿어야 돼? 무죄라고 믿어야 돼? 무죄라고 믿거나 아니면 굉장히 죄가 적다라고 이 사람 믿어야만 되잖아.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변호하는 그 수임인, 자기가 변호하는 그 변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옹호할 말들만 찾아다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방식이라는 거. 이미 내 믿음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믿음을 정당화시킬 진술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이것이 변호사의 방식이다. 자, 현 상태에서는 뭐가 더 나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이 필자의 태조는 그러면은 이 둘 방식,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 방식, 과학자의 방식, 이론상에 있는 과학자의 방식을 선호하는지,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내가 믿을 것을 정해놓고 나서 정당화시킬 그런 진술을 찾아다니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이 여기서 드러나. Language might be good for this function. 언어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this function. 이 기능이 뭐야?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자, 뭐야? 나의 신념을 뭐 해주는 거야? 정당화시키는 이 기능에 있어서는 언어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What we believe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정당화시키는 진술을 찾는 거야. 이 진술도 언어잖아. 진술도 언어야, 얘들아. 말이잖아, 그치? 그게 지금 이 워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찾는 거야. 진술 찾는 거야. 진술 쇼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왔지만 뭐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이미 만들어 놓은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도, 우리가 왜 말을 사냐? 우리가 왜 진술을 사려고 하냐? 그 말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도 정확하게 또 이 얘기야, 지금. 우리의 말을 정당화시킬 뭐가 되는 거야? 진술이 되는 거지.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시킬 그런 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사는 거야. 알겠나요?
우리는 진술을 사는 거야. 진술을 막 얻어 다니는 거야. 왜냐면 그 진술들이 진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평가할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위에서 말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지금 평가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혀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아이디어는 이미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는 아이디어야. 이미 existing belief라고 내가 약간 말을 바꿔놨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믿음을 justify 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다닌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우리의 기존의 믿음들을 justify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자는 그걸 원하지 않아. We can use it to do better. 우리는 이시 뭐겠니? 언어겠죠? 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그럼 유추하는 게 뭐니? 그러면은 justify those belief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존 신념을 믿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다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다른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 기능 말고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능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야. 언어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by treating language with great respect. 자, 그래서 언어를 큰 존중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다룸으로써 언어를 존중한다. 그런 개념은 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나온 말이야.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 언어를 근데 만약에 언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문맥에서 보면은 언어를 가지고 나를 정당화시킨 데 사용하라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를 100% 이거냐라고 우리는 장담은 못하는데 최소한 이 말은 언어를 내 정당화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다루지. 그래서 존중을 가지고 다룸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뭐보다? 단순한 자기 방어보다. 단순한 자기 방어는 말이 뭐야? 이게 결국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이것도 결국 뭐야? 내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는 언어를 이러한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어.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비판이 그러니까 추가시키면은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까지 가는 거고, 근데 핵심은 비판이지. 왜냐면 이 사람이 대한 주장은 거의 마지막에 왔었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 문제점을 얘기했잖아. 이 현실을 얘기했잖아. 이 현실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겠지만, 지금은 아직 안 써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일회 독할 때 제일 핵심은 난이도가 높은 글들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여러분은 일단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에서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진실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홀드하고 있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 글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무언가를 내가 뭘 믿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지?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이미 그치 내가 정해놓은 사상, 내가 선호하는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이를 정당화시킨다 하는 게 이걸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 됐니 얘들아? 네.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워낙 소재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인간은 뭐 사실은 그렇게 뭐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고 이미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이미 결정을 내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행한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 그 넓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일단은 아시면 되겠고 조금만 쉬었다가 네,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정착될 시간 1, 2분을 주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29,
33으로 넘어갈겁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21번 지문 뭐 또 하고 우리가 한번 3번까지는 3점짜리는 3회독까지는 하겠지만 지금 1회독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의고사를 봤을 때 3등급 이하 학생들 그러니까 70점 이하다. 그는 지금 일단 해석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1등급, 2등급도 그런 경우가 있어. 도중에 내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오히려 한글 해설지에 있는 한글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본문에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야. 난 대체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그럼 한글 해석지를 몇 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명확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건 아직 여러분이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직 영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일단 한국어 해석을 본 다음에 최소한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다시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봅시다. 29번이 이번에 뜬금없이 문법이 3점이 나왔죠? 이거는 이렇게 딱 항상 그 준동사에 걸려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파악해야 되는 게 얘가 혹시 문장의 본동사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지.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authors 그 다음에 having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have로 바뀌어야 되는 거였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였어요. 그래서 have로 바꿔놓고 수업을 들어야겠죠. 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거는 파일로는 거의 다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선생님이 좀 빡세게 한번 주말에 이제 일을 하면은 2학년, 3학년 다 만들자니 어쨌든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새로 바뀌는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저번 중간고사와 다르게 이렇게 해석 집어넣고 핵심 요점은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핵심 요점이랑 주제랑 핵심 요점. 그 다음에 쉬운 변형 문제를 만들고 고난이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운 변형 문제를 대신할 최소한의 여러분이 이해가 됐는지를 파악할 본문 내용 일치 정도 5개 문제 정도 풀고 고난이도 객관식은 그 다음 주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 다음 주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작업을 해서 고난이도 객관식 서술형 만들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1차 자료는 본문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석지를 넣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막히면 또 바로 이렇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9번. 자, 29번은 내용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쉬워. 근데 말을 되게 멋있게 하려고 현학적으로 하려고 말을 어렵게 했어. 자, 일단 이 주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한국말 한번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을. 이 문학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게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이어준다는 거죠.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우리를 다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런 효과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아주 오래 지속된다. 문학작품, 우리 지금 뭐 국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 문학작품 읽을 수도 있고 그 당시 감정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사상과 감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역할, 감정과 사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글은 주제로 삼고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문학은 그 본질상, 이니시 에센스가 뭐니 얘들아? 본질이지? 문학은 그 본질상 증거다, 테스트먼트, 증거다. 이 있죠? 증거예요. 증거인데 뭐에 대한 증거예요? 인간의 뒤에서부터 할게요.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표현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예요.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짧게 끝나는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에요? 인주어링이니까 뭐예요?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주어가 원래 견디다 지속하다잖아. 어휘가 그러니까 어휘가 이게 평상시에 보강이 안 돼 있으면 모고 점수는 이게 점점 하락세로 넘어가요. 왜냐면 내가 어휘를 모르니까 해석이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단어 시험 보는 거를 곤욕이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만나잖아. 어쨌든 내가 평상시에 안 했다고 외워뒀던 게 딱 기억나서 만나고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 우리가 창작하는 시간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문학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은 굉장히 오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문학 작품이 transcend가 뭐뭐를 뜻이 뭐예요? 초월하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문학 작품의 영향력, 문학 작품의 힘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지 연결시킨다. 연결시킨다. 우리를 뭐랑 연결시켜줘요? 감정과 생각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 자 all walks of life가 이게 약간 그 생활 영어 아니 뭐라지 수거야 수거 이게 뭐라고요? 각계각층의 사람 all walks of life 삶의 모든 걸음 이러지 말고 그냥 각계각층이에요. 그래서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가 뭐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 from all walks of life는 여러 계층 내에서 여러 계층 출신의 이런 뜻이에요. 막 상류층, 부유층, 하류층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걸 all walks of life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출신의 사람들의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감정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글의 가장 간략한 주제야 그냥. 이 말을 좀 반복하는 글이야.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 다음에 뭐 반전도 없고 이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게 돼. 구체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사람인데 뭐예요? 수세기를 걸친 즉 시대를 뛰어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까지 안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도 해도 되긴 돼. 너무 파란색이 막 많아지고 뭐 형광색이 너무 많아지면 못 보잖아. 자, 그 다음에 Despit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선생님이 좀 이거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좀 혹시 여러분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원래 많이 쓰는 건데 역접은 역접의 접속사라든지 접속부사는 이렇게 앞으로 세모로 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순접은 뭐야? 글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뭐 예를 들면 in addition 추가적으로 아니면 in fact 이런 건 다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좀 뭔가 이제 꺾이게 하는 잠깐 꺾이게 하던 영원히 꺾이게 하건 순간적으로도 꺾이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세모로 반대 의미를 잠깐 갖고 있는 애들은 세모로 해줄게요. 자, 그래서 despit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전치사 despite죠.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의 등장 그리고 미디어의 계속 변하는 지형, 구조, 계속 변화하는 환경 하면 되겠어요. 원래 랜드스케이프는 지형, 경치 이런 뜻인데 그냥 미디어의 계속 변하는 구조 또는 환경, 우리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디어의 계속 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겠어? 문학 작품이 변한다고 해야겠어?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겠어?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왜 앞에 얘는 계속 초월한다고 했잖아. 시간과 공간. 그쵸? 그래서 이런 역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도 리터처는 계속 보존해 왔어요. 리테인이 뭐야? 뭐뭐를 유지하다는 뜻이죠. 자, 문학 작품은 유지해 왔어요. 그것의 렐러번스는 뭐야? 적절성이지. 렐러번트는 뭐지? 렐러번트. 적절한, 시기적, 뭐 관련 있는. 렐러번스는 명사. 뭐야? 적절성과 significance는 뭐죠? 중요성, 그렇지. 적절성과 중요성을 보존을 해왔다는 거. 세상은 변하고 있어도 얘는 계속 가더라 이거지. 뭐로써요? 자, 중요한 어구죠. 여기서 timeless. timeless가 뭐예요? 영원한, 응?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timeless. 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한, 그렇죠. 시대를 초월한 예술 형태로서 그것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문학 작품은 계속 보존해 왔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 사람의 주제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얘는 항상 중요해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뭐 유튜브가 나오고 뭐 틱톡이 나오고 뭐가 나와도 뭐 인터넷이 나오고 뭐가 나오건 문학 작품 그 자체는 자기의 힘을 유지해 왔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걸 반대하는 글도 있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글도 있고 이 사람은 아니지. 문학 작품은 영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주장이 중요한 건 아니야. 글 읽을 때는. 특히 독해는. 이 사람이 주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One reason for literature's enduring power is its ability to capture and convey the complexity of the human experience. 네, 이거를 왜 파란색으로 했냐면요. 그러니까 좀 주제를 넓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 라고 해보면 바로 앞에도 비슷한 얘기죠. 시대를 초월한 예술 형태로서 자기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확장시키면 주제를 여기까지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돼요. 왜?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의 이유거든요. 왜 문학작품이 이럴 수 있는지. 그 원 리즌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문학의 지속적인 힘의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문학작품의 능력이에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을 캡처, 포착하고, 이걸 포착하고 포착하고, 딱 알아채고, 그리고 컨베이가 뭐예요? 전달, 그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그 복잡한 모든 다양한 면들을 딱 문학작품에 담아낼 수가 있고 작가가 이거를 또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서 문학작품에 쓸 뿐만 아니라 써서 결국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사람들의 감정과 사상에 연결시켜 줄 수 있다가 되겠죠. 됐니? 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작품의 엔듀어링 파워의 이유는 뭐다? 그것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뭐야? 포착하고 뭐예요? 전달하는 문학 작품의 능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좋은 작품은 작가가 굉장히 인간의 시면이라 그러지.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딱 포착하잖아요. 그쵸? 심리를.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해서 우리한테 뭐 해줘? 전달하잖아. 문학 좀 읽어봐, 또 얘들아. 어? 그래야 이게 사실 그렇지. 한 번도 안 있다가 갑자기 이게 얘기하면 맨날 틱톡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인스타나 스토리나 올리고 있다가 시험 기간에 스토리 좀 그만 올려 얘들아. 제발 시험 기간에 인스타 좀 끊어. 알겠니 얘들아? 우리 학원 간 거에 좋아요 누르는 거 왜 좀 끊어 얘들아. 인스타 하지 마. 진짜 니네 인스타 보면 사람이 뇌가 타. 쉬는 것도 아니야. 이게 그 뇌과학자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부모님 잔소리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건데 쉬려고 인스타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뇌가 쉬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계속 뇌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또 피곤해요. 공부하고 쉴 때 내 인스타를 본다. 그거 공부를 하잖아? 뇌가 이미 타 있어. 안 돌아가. 쉴 땐 차라리 잠을 자든지, 한 10분 이렇게 잠을 자든지. 특히 시험 기간에 얘들아. 24일 남았어. 아시겠죠? 원래 너희 광희 지금 선배해보면 문학 작품도 좀 읽고, 비문학도 좀 읽고, 방학 때는, 우리 여름방학 때. 자, 계속 보자. 문학 작품의 지속적인 힘은 그래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through the written word.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를 우리한테 증명해 줘야지. 뒷받침 문장이 와야지.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체 어떤 식으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해서 전달하는지를 이 사람이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져 있는 말을 통해서 이 글이잖아, 리튼 워드가 그렇죠? 결국 글을 통해서 작가들은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경험의 깊이 그리고 관계의 미묘함, 뉘앙스,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뉘앙스라고 이거 나오죠? 외워야 돼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온 문장에 문학이라든지 심리 같은 데서 많이 나와.
미묘한 차이를 뉘앙스라고 그래요. 관계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인간 정신의 도전과 승리에 대한 그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어? 이게 지금 캡처하는 거잖아. 이건 전달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탐구한다 그랬으니까. 작가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문학 작품은 allows us to see ourselves reflected in the pages of a book. 전달해 주니까는 이렇게 작가가 깨달은 걸 우리한테 전달해 줘. 응? 전달을 해 주니까는 결국 문학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보게 해 줘.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야.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줘. 책의 페이지에 반영된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일까? 어? 내가 혹시 이런 사람 아닐까? 라고 내 자신을 보게 해주며 또 계속 투부정사 병렬이지? 왜? 동사가 뭐야? allow니까 투부정사 와야지. To emphasize with characters.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 나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emphasize는 강조하다가 아니라 emphasiz가 강조하다고. empathize는 공감하다요. empathy가 뭐야 얘들아? 공감하다지, 그렇지? 그래서 empathy가 공감이고 empathize는 동사니까 뭐야? 공감하다. empathize with 누구랑 공감하게 해줘요? 나와 우리와 다른 그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과 공감하게 해주고 an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그리고 마지막 또 왜 초보정사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병렬이 시작되고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깊은 이해를 얻게 해줘요. 뭐에 대한? 인간의 상황, 인간의 조건, 인간 조건. 인간 조건이는 뭐야?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게 인간 조건이죠.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해 준다. 즉, 여기서 바로 했던 이야기. 문학 작품이 결국에는 작가를 통해서 인간 경험의 그 복잡함을 포착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잡함을 아는 게 결국 문학 작품이 우리한테 그 다른 사람들 경험을 뭐 해주는 거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은 타임레스한 아트 폼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에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야 이 글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일 짧게 잡으면은 이거 주장. 이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되는 원리와 이유가 뭐야? 그냥 여기 대놓고 나왔지. 그다음에 이 이유를 좀 깊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문장 여기는 뭐야? 앞에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뭐예요? 상술이 되겠지. 구조를 알아야 선생님들이 이거를 순서배열로 바꾸거나 뭘로 바꿀 수 있어? 문장사벽으로 바꿀 때 글의 구조를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변형이든 대비가 되는 거야. 근데 글의 구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문장 하나, 또 그 다음 문장 하나, 또 그 다음 문장 하나 다 따로따로 떼서 다 이거를 분리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한 글인데 지금 하나의 사상이 있는 글인데 이 엮이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틀어놔도 다 박살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는 내신에서는 그 흐름을 또 뭐 해줘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근데 단순 암기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한 다음에 얘가 이게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더 설명하는 거였지. 이러면 훨씬 앞뒤에 대한 맥락이 잘 잡히니까 내 머릿속에서 흐름이 잘 잡히는데 아무런 이해가 없어. 얘가 이 말했고 얘가 이 말했지. 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냅다 외워. 외워질까? 안 외워져. 시험장에서 갖고 갈 기억력으로 되지는 못해. 그 조금만 변형해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알겠죠? 네. 질문, 이 글에 대해서 질문 없나요? 네, 없고. 자, 그다음 하나 더 가자. 지금 머리가 좀 많이 깨질 것 같니? 괜찮아? 아니면 체육대회에서 많이 피곤하니? 하나 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민준이 할 수 있대. 다른 친구들 할 수 있어? 그리고 국어는 아무리 없었잖아, 오늘 학교에서. 아무리 없었잖아. 자, 33 보고 당분간 너희가 만약에 혹시 이게 그러면 당분간은 웬만하면 다 와 있어도 녹화를 해서 올려놓는 방법도 있어. 집에 가서 또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33번 왔어요. 33번. 33번은 이건 좀, 그러니까 내용은 좀 골 때리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인한테는 잘 이해가 안 돼. 어? 이게 뭐냐면 인간은 진화적 한계에 의해서 우리는 냄새에는 반응을 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어로는 잘 표현을 못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냄새의 반응은 잘하는데 그 냄새의 언어로 이 냄새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내지 못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근데 이게 영어 한정이고 나도 오늘 AI하고도 이 얘기했는데 AI도 그래. 이게 지나치게 그 서양 언어 특히 영어에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줌 냄새 유린이 소변이야. 소변 냄새 맡았어? 그러면 미국인들은 이 소변 냄새에 맞는 단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변 같은 냄새야라고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냄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색깔 우리도 보자. 우리 뭐 파란색, 녹색 이거는 각 색깔의 이름이 있는데 왜 이거는 이름이 없냐?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은 있잖아. 찌릉내라고 있잖아. 아니 진짜야. 그게 다 있는 거야. 꿉꿉함.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 얘들아 진짜로. 냄새에 대해서. 뭐 같은만 있어. 꽃 같은 냄새.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그래. 그래도 최소한 배드한 냄새라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토론해야 되는 거니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 이해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냄새를 반응은 할 수 있는데 이 냄새에다 이름은 냄새를 언어로 표현은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보자. 좀, 왜 이런 걸 갖고 올까? 자, talking about what something smells like is the most basic way of talking about our olfactory experience. 어떤 것이, 자, what smells like?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네는 그 냄새가 어때라고 할 때, what does it smell like? 라고 묻지. how it smell이라고는, how it smell은 냄새가 좋아, 안 좋아 묻는 거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 냄새가 어떤 냄새야? 구체적으로 볼 때는 what을 써. what smell like 이렇게. 생김새로 볼 때도 마찬가지. 걔 어떻게 생겼어라고 할 때 how does it look? 그는 걔 지금 상태가 어때 보여라는 뜻이고 걔 잘생겼어 못생겼어 뭐 키가 커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 what does it look like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후각 경험 olfactory도 외워야 돼. 후각이야 후각. 너한테 좋지. 근데 이건 이제 2학년 때는 안 줘. 외워야 돼. 후각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와, what does it smell like? 그 어떤 냄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후각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 이게 무슨 냄새가 나냐? 어떤 냄새가 나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And even this most basic way of talking about smells is challenging.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챌린징이 중요해.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냄새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이 사람 뭐 하대? 어렵대. 뭐가 어렵지? 챌린징하대. 어쨌든 영어에서는 약간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는 이런 의성어가 의태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어잖아요. 근데 영어는 실제로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특히 냄새에 대해서 다양하진 않아요. 표현력이. 지네만 그런 거지 왜 인류 전체가 그렇다고 그래요. 자, there are n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그래서 어떤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는. 뭐 하기만. To describe smells in the same way in which blue or green describe colors. 자, 이거 문법적으로 조심. 왜? 중간에 뭐 보여? 이니치 보이지? 위치 오면 안 돼. 자, 일단 보자. 근데 얘들아, 초반에 문법에 너무 신경 쓰면, 이래독할 때 문법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 너무 문법에 신경 쓰면 안 되고, 이래독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제랑 내용을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지문일수록 쉬운 지문은 안 그래도 돼. 그리고 이해독할 때 좀 더 나무로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 3회독부터는 둘 다 계속 봐야 되고. 어? 자, 어쨌든 뒤에서부터 해석할게요. 여러분 그 해석의 편의상 전쟁 났나? 영어에는 단어가 없어요. 냄새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냐면 파란색과 녹색이
이런 단어예요. 파란, 블루라는 단어와 그린이라는 단어가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단어들은 직접적으로 묘사하잖아. 이 단어들의 특징은 색을 지금 간접적으로 뭔가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어? 아니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거든. 색을 직접적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선생님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색을 직접 우리가 이 색을 볼 때 뭐와 같은 색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이걸 봤을 때 뭐와 같은 색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냄새 보면은 똥 같은 냄새, 오줌 같은 냄새, 꽃 같은 냄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대신에 우리 인스테드 나오면 항상 문삽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역적 표시해놨어. 자, 항상 인스테드 앞에는 이렇게 no was 있다 없다. 긍정의 내용이 와야 된다 그래서 부정의 내용이 와야 된다 그래서 부정. 그 다음에 대신에 이렇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식으로 색을 묘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스멜을, 냄새를 묘사하는 단어는 없어. 그럼 대신에 뭐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느냐? To talk about how something smells.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냄새가 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we talk about the source of the odor. 우리는 냄새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야. 야, 이거 무슨 냄새야? 뭐 누가 방귀 꼈어? 뭐 이런 식으로 근원을 찾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시 어떻게 냄새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냄새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었어요. 이제 예시입니다. 이거에 대한 냄새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냄새 자체가 아니라 the things smell. 그래서 사물은 플로리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이거 왜 따옴표예요? 지금 냄새를 표현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플로리, 꽃 같은 냄새, 플라워리하다든지 또는 과일 같은 또는 뭐와 같은 생선 같은 이게 다 결국에는 냄새를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냄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뭔가에 비유해서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뭐에 의존해서 푸는 거야? 냄새의 근원의 소스에 의존해서 이걸 비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냄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니, 꽃 같은 달콤한 꽃 냄새라고도 얘기하지만 달콤한 냄새라고도 얘기하지 않나? 어쨌든 그렇대.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자, 순접이야. 게다가 플러스지? 이거를 더 플러스 시키는 거야. 즉, 냄새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냄새는 그 근원을 의지한다. 색처럼 표현하지 못한다.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 라는 거를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게다가 even the most familiar odors 심지어 가장 친숙한 냄새들은 difficult to identify 우리가 식별하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 오히려. 이게 무슨 냄새인지를 식별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익숙한 냄새조차도. 뭐 했을 때는 when they are not experienced in their usual context. 자, 그들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때에는 근데 오늘 왜 불꽃놀이를 하는 거지? 오늘 무슨 날인데? 응? 전천? 전천제? 전천에 숙제를 하는 거야, 오늘 지금? 아, 자, 그래서 지금 또 오늘 피곤해서 안 오겠다고 저희 간이애들 있겠네, 저거 보려고.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인생에서 전천지에 봐가지고 지금 시험 24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 내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야지 전천지에 보면 뭐 할 거냐고, 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순간의 쾌락을 참지 못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시야. 응? 자, 그들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데이가 뭐니? 지금 친숙한 냄새들이에요. 이 냄새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상황 속에서 그것의 일상의 맥락, 일상의 상황에 대한 맥락을 해놨어. 맥락이 상황이라는 뜻이야, 상황. 일상의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치 냄새가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거야. 우리가 김치 냄새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방에서나 집에서 맡았을 때 김치 냄새하고나 확 알아보지.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집
주방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집에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갑자기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김치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김치 냄새인지를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납득이 안 되지. 근데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그런 거 갖고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랑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 어.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내밀었어. In one experiment,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as unable to name very common odors like beer, urine, roses, or motor oil. 참 먹지스러운 것 같아. 자, 한 가지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대다수야 지금. 그 맥락 문제로 나와서 조심해야 돼. 소수가 아니야. 대다수가 이름을 대지를 못해서 네임이 뭐뭐의 이름을 대다라는 뜻이 있지. 뭐뭐의 이름을 맞추다, 뭐뭐의 이름을 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름을 댈 수가 없었어요. 아주 흔한 냄새인데, 아주 흔한 냄새, 흔한 냄새의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뭐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맥주라든지. 지금 니네가 맥주 냄새고 맥주라고 알아맞혔으면 얘는 지금 양아치인 거지. 어? 자, 그다음에 맥주, 소변, 장미 또는 자동차 오일, 자동차 기름, 뭐 엔진 오일 이런 거 있지 않니? 이런 거 같은 것에 그 아주 흔한 이름들의 이름을 알아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유주얼 컨텍스트에서 맞춘 것은, 이렇게 이 냄새를 만난 것은 아니거든요. 됐나요? 어. 나 분명히 근데 obviously, even those who couldn't name any of these odors would drink the beer but not the urine or the motor oil. 자, 명백하게 even those who couldn't name any of these odors. 그래서 이러한 냄새들의 어떠한 것도 이름을 댈 수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어, 맥주를 마실 거라는 거야. 오줌이나 자동차 기름이 아니라. 마시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맥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볼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 없으면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이름을 잘 알아붙일 줄을 못한다. 식별하지 잘 못한다라는 거지. 됐나요? 네. 자, 이 사람의 주장 다시. 냄새를 언어로 잘 표현을 잘 해 못해. 못해. 그리고 그 일상 상황이 아니면 그 냄새도 식별을 잘 못해. 이게 우리가 후각에 대한 우리의 한계라는 거야. 지금. 됐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이 진화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진화로 인해서 우리 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오줌 냄새도 구별 못한 사람들 있지? 아니 장미 냄새는 지나가다 장미 냄새 같으면 장미다 하고 확 느끼지 않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험이란 게 그런 거야. 대체 내가 실험을 했는데 대체 이 실험을 70억 명한테 한 건 아니잖아. 60억 명한테 한 게 아니잖아. 그 실험을 위해서 100명 대상을 했는데 아니면 50명 대상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 50명이 과연 어떤 집단인지도 중요하고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특히 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커요. 자, 그다음 봅시다. 이것이 그래서 진화가 뇌를 구성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많은 다른 방법,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냄새한테는 올바르게 반응을 해요. 이 글에 이제 정리된 거지. 여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냄새에 잘 반응한다는 건 뭐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상적인 그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는 냄새 반응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냄새 언어를 붙이지 못하는 내가 조금 너무 좁게 먹고 자 냄새를 언어와 잘 연관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하고 이거 무슨 냄새인데? 라고 탁 말도 잘 못해. 네임도 잘 못해.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는 냄새를 잘 반응을 해. 그런데 냄새를 언어와
그들에서 말하는 게 언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서 말하는 언어로 냄새를 표현하거나 냄새로 언어를 이름을 대는 거잖아요. 이것들 우리가 잘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아나 웨어 이집트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잘 연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원래 이퀄이 장비시키다고 비이퀄트 하면은 장비를 갖춘인데 준비가 되어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냄새, 이 댐은 지금 언어가 아니라 뭐야? 냄새죠. 냄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한다. 언어로 냄새를 표현하거나 식별하는 것은 잘 하지를 못한다. 아니 이게 이걸 주제. 됐니 얘들아? 어. 그러면 일단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도 다시 혹시 좀 힘들어서 잘 이해 못하시면 다시 봐도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꼭 우리가 이렇게 뭐 필기하거나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지 같이 보면서 일단 내용이 잘 이해된 친구들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하고 구조를 파악이 되고 내용도 지금 가물가물해. 그러면 선생님이 올리는 걸 다시 들어보든지 또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일단 한글 해석지도 많이 보면서 내용을 본인이 잘 좀 소화를 해야 된다는. 그게 된 친구들은 다시 복습한 거 필기 보면서 글의 내용, 흐름을 이해하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6시에 네, 보강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